종류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종류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청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이 승낙을 하죠. 그럼 청약을 뭐라고 그랬어요? 청약을 의사표시, 승낙을 뭐라고 그래요?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하냐? 법률사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요, 이걸 이제 오늘 볼 거예요. 지금요, 이 시간에는요.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 또는 합치가 있어야 되죠. 합의가 있다는 말은 두 사람이 합의란 말이잖아요. 합의가 있다는 것은 무조건 뭐가 있다? 계약이 있다 이 말이죠. 계약이요.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여기에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 그 다음에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청구권이 있고, 을은요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청구권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 이렇게. 법률 효과 이렇게. 자, 이제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 법률 요건하고 법률 효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은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뭐만 가지고 얘기해요? 법률 행위만 가지고 공부를 해요. 뭐만 가지고? 법률 행위 이렇게요. 그럼 여기 법률 요건이죠. 그러면 이 법률 요건에는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률 행위하고 하나는 법률의 규정인데, 그냥 이 법률 요건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여기 의무가 생기죠. 의무가 이렇게 의무가 생기죠. 그럼 우리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의무라고 하는데 채권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채권 채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뭐가 생겨요?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를 줄이면 뭐라고 한다? 권리죠. 권리니까 이걸 뭐란다? 채권이라고 하죠.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런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채권행위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권리가 있어,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의무가 있으면 이 의무를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죠. 그래서 이행에 문제를 남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제,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채무불이행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채권행위고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에 문제가 있어.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의무 부담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채권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것은 뭐냐면 타인 소유물이에요. 남의 물건이죠.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단지 뭐를 못해요? 등기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69조에 의하면 남의 물건,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갑의 거예요. 근데 A가요 B한테요 계약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뭐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봐요, 갑한테 사가지고 등기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 문제가 없죠. 계약하고 나서 사가지고 등기해주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안 판대, 그거 등기해주면 못해죠. 못해죠. 그러면 B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B 쌍칼 들고 누구 쫓아가? A 쫓아가겠죠. 그것을 A는 나중에 책임을 지는 문제가 남지 계약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등기는 누구만 등기해요? 등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만 등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것을 처분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채권행위가 있죠. 그럼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가지고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 을로 바뀌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권. 이제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요, 물권이 뭔지 좀 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 물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소유권이 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요. 지상권, 그러면 전세권을 알죠?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알죠? 저당권 이렇게요. 이걸 기본적으로 물권이에요.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 지상권은 뭐냐?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것을 지상권이라고 그래. 지상, 땅 위, 땅 지자도 윗상, 땅 위에다가, 남의 땅 위에다가. 여러분 전세권은 들어봤죠? 저당 잡는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 정도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걸 물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물권에 가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물권행위를 뭐라 한다?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참 어려운 말이죠?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가 돼. 그러면 처분 권한인 게 뭐죠? 등기해 줄 수 있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죠. 계약은 할 수 있는데 뭐는 못해죠? 등기는 못해죠. 그러니까 처분 권한은 그냥 등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요, 이 처분하면 뭐죠? 봐요. 갑하고 오라고 계약을 했어. 그래서 갑이한테 등기해 줬어.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아니, 집 매매 계약했어. 등기해 줬어. 잔금 줬어. 더 이상 주고받을 게 있어 없어? 그것을 뭐라 한다? 이행의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처분이라고 그래.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처분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런 게 하죠. 무슨 말이야? 나 너한테 다 줬잖아. 다 줬잖아. 처분이에요. 알겠죠? 아직 남았는데 그것은 의무부담이에요. 아직 남았어. 전부 다 줬어. 이러면 혹시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요, 군대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건 처분행위인 거예요. 갔다 왔잖아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잖아요. 군대 안 간 사람 있죠? 그러면 의무를 부담해. 그건 뭐다? 군대를 갈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이행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처분행위다. 이행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행위. 이걸 뭐라 한다? 물권행위. 이렇게. 근데 여기요, 또 뭐가 있냐? 또 어디 있어? 준 물권행위.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죠? 준 물권행위가 뭐예요? 물권행위다 아니다? 아닌데 이 말이죠. 이에게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준 물권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채권양도예요. 채권양도.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는 이거 하나가 시험에 2번 나왔어.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요, 갑이 있고 을이에요.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이 있어. 채권. 그런데요, 갑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1억 원을요, 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해. 넘겨. 양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갑이 을한테 가지고 있던 차용증 있죠? 차용증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채권은 물권이 아니잖아요. 물권이 아닌데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그걸 처분행위라고 그래. 알겠죠?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채권 양도 암기해야 돼. 자, 채권 양도를 뭐라 한다? 준 물권행위라고 얘기해. 그래서 물권행위와 준 물권행위를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처분행위. 이해됐죠 지금? 물권행위, 준 물권행위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건 암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행위가 뭔지 모르겠죠. 고민하지 마. 4가지만 암기하면 돼. 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알겠죠? 소유권을 이전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물권에 가는 것, 그걸 물권행위, 처분행위. 아시겠죠? 그럼 여기 봐봐. 이제는 시험에서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 그건 채권행위가 아닌 것, 이걸 묻는 거잖아요. 채권행위는 뭐냐? 계약이거든요. 계약. 근데 우리는 아까 문제에서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뒤에 계약이란 말을 빼고 나와. 그래 우리가 계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계약은 여러 가지 계약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계약은 뭐가 있냐? 계약은 시험에서 나오는 계약은 보면 뭐냐면 매매, 우리 시험 범위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 이게 우리 시험 범위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2가지를 더, 그 다음에 예약이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예약은 언제나 뭐다? 계약이라고 했죠? 여기서 증여를 하나 더, 증여. 알겠죠? 증여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이 5가지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채권행위가 아닌 건 1번 매매, 2번 교환, 3번 임대차, 4번 예약, 5번 저당권 설정 이렇게 나와 또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근데 원래는 이걸 뭐라 그래?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증여 계약 이렇게 D가 계약자가 붙어야지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D에다 계약을 붙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은 뭐다? 계약은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뒤에다 계약자를 붙여 안 붙여? 안 붙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온 거 한번 볼까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11번. 문제 11번 한번 봐봐요. 그러면 11번 봤어요? 의무 부담행위 줄 거봐. 여러분 의무 부담행위는 뭐죠? 이퀄 채권행위란 거죠. 의무 부담행위는 뭐다? 채권행위. 여러분 이건 해설이 없는데 여러분요 해설이 있으면 공부 못해. 여러분 나중에 내가요 해설되어 있는 거요 한번 여러분 필요하면은요 할 건데 다른 데서 강의하고 있는 게 백선이 있는데 해설이 있으면 뭐가 문제냐? 자꾸 눈이 해설로 가가지고 안에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얘기할 때 잘 쓰란 말이죠.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걸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해결을 해야 돼. 자, 의무부담은 뭐다?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아닌 것은 뭘 물어봐? 처분행위를 뭐랬어? 옆줄 긋고 맨 끝에다 써. 맨 끝에다가 문제 옆에다가 옆줄 긋고 처분행위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써야 돼? 물권행위 점 찍고 준물권행위. 그래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묻는데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요? 1번 봐봐. 교환이라고 돼 있네. 아까 내가 얘기했죠. 교환하고 임대차는 뭐요? 계약이죠. 계약. 여기 교환하고 임대차는 계약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쓴다 안 쓴다?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렇게 안 쓴다고.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예약, 증여 이것은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교환, 임대차는 계약이죠. 예약도 뭐다? 계약이죠. 주택 분양 계약 착한 애는 계약이죠. 알겠죠? 안 착한 애 하나 있네. 채권 양도 써 거기다가 준 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 이렇게 준 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 이렇게 지금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봐. 이제 여러분요 어디를 하나 보시면요 문제 8번 한번 볼까요? 문제 8번. 자, 여러분요 문제요 8번 봤어요? 문제 8번 보면 뭐라 나왔죠? 거기요 1번을 했었나요? 채권자는 단독으로 채무를 모을 수 있다. 면제. 왜요? 단독행위 줄 거 봐. 면제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면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단독행위니까. 면제하고 상계는 뭐라고 그랬지 아까? 단독행위라고 했잖아요. 자, 2번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죠? 처분행위죠. 처분권이 없으면은 아까 유효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 맞죠? 그래서 물권행위 줄 것이고 뭘 써야 돼? 물권행위 뭘 써야 돼? 네 가지 써.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써란 말이죠. 거기 외에는 시험에 안 나와. 뭐 유치권 그렇게 안 나온다고. 알겠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다. 소유권 이전 이런 것. 자, 3번 준물권행위네 써. 뭐라고 해야 돼? 채권 양도. 여러분 준물권행위도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무슨 문제가 없다? 이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 남김으로 땡. 남기잖아. 잔반 아니야. 알겠죠? 남기지 않음으로 물권행위와 같다. 구별된다 그러면 안 돼. 물권행위와 같이 처분행위다 이 말이죠. 물권행위와 더불어 처분행위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알죠? 나머지 두 개는 아직 안 했으니까 놔두고.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봐봐요. 그러면 10번에서 보면은 여러분요 유원하고 사인하고 아까 얘기했죠. 유원할 유증 유원 이것도 유증 써봐. 거기다가 유증 앞에다가 유증 유원 할 때 유 또는 사인은 뭐죠? 죽음을 원인으로 이 말이죠. 이것은 사후행위라고 그래. 옆에 이렇게 써봐. 이렇게 써봐. 이렇게 비교죠. 비교. 생전행위 생전행위가 있어. 생전행위는 뭐가 있다? 증여가 있죠. 증여. 아까 증여는 똑같은 무상인데 살아있을 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생전행위다. 이렇게. 생전행위 이렇게. 자, 3번 봐봐. 3번하고 4번 볼까요? 3번은 뭐죠?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 재산권의 양도는 뭐다? 준물권 행위예요. 이퀄 처분 행위 써.
처분행위. 준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죠. 옆줄 긋고 이행의 문제 X. 이행의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행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집에 가서 봤는데요. 이행의 문제가 없대요. 뭐래? 그럼 골치 아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요. 그냥 나왔네. 매매, 교환, 매매, 임대차 증여네. 매매, 임대차 증여. 이걸 뭐다? 계약. 계약을 뭐라 한다? 채권행위. 채권행위 줄고,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무부담행위. 똑같은 말. 계약 맞아요. 계약 맞는데 우리 아까 문제 10번에서 11번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나왔죠? 의무부담행위. 똑같은 말이에요. 채권행위란 말하고 무슨 말하고 똑같아? 의무부담행위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봐 이제.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여기 봐봐. 여러분 의무부담,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유효 무효? 유효. 알겠죠?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 처분행위가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출연행위요. 출연행위하고 여기 비출연행위가 있어. 비출연행위. 자, 출연이 뭐죠? 출연한다는 것은 내 재산은 다운, 상대방 재산을 업 시키는 거예요. 그걸 출연이라고 그래. 한번 매매 한번 볼까요? 매매 한번 볼까요? 갑이 그렇게 하고 있죠? 갑이 을한테 뭐를 해줘요? 등기해주죠? 등기만 가지고 봐. 그러면 갑의 재산은 뭐가 되고? 다운. 을의 재산은 뭐가 되고? 업. 그것을 매매를 출연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대금 줄 거야, 대금. 대금은 지급해야 되겠죠? 대금 주면 을의 재산은 어떻게 돼? 다운. 갑의 재산은 어떻게 돼? 업되죠. 그러니까 출연이라고 그래. 여러분 학원 등록했죠? 수강료 냈죠? 여러분의 주머니가 얇아졌죠? 다운. 학원은 두툼해. 업. 출연이에요. 학원은 또 여러분요, 선생님들 또 고용해가지고 강의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운. 여러분요, 지금 비어있는 뇌세포가 지금 살아나면서 채워주고 있죠? 업. 그러니까 뭐다? 출연행위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출연. 그런데 이 출연행위인데 비출연행위는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대리권 수예요. 대리권 수요. 생각을 해봐. 갑이 을한테 내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대리권 집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죠? 그렇다고 해서 대리인한테 재산이 업됐어? 아니죠. 그러니까 비출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리권만 줬다고 해서 대리인한테 재산이 불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비출연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출연행위는 뭐가 있다? 유상이 있고, 유상. 뭐가 있어요? 공짜. 무상이 있어. 볼까요? 유상이 뭐죠? 유상은요, 대가성이에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 무상은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봐요. 갑이 을한테요, 귤을 하나 줬어. 을이 미안하다고 커피를 한 잔 타다 줬어. 그러면 대가라는 건 뭐냐? 귤값으로 커피를 타다 줬다. 그러면 이것은 유상이에요. 대가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귤 하나 주면 미안하니까 뭐 하나 주죠. 그럼 그것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고받기는 받았는데 대가성이 없으면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 해볼 거예요. 매매는 어떻게 하죠? 대금을 주는 대가로 뭘 받아와?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아와? 대금. 그러니까 매매는 유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대가성이냐? 여러분 증여 봐봐.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이렇게요. 이거 줄게. 내가 줬죠. 주니까 나는 재산이 뭐가 됐어? 다운. 이쪽은 재산이 업이죠. 출연이죠. 출연인데 나는 주기로 했는데 받는 게 있어 없어? 그것을 무상이라고 그래. 그것을 무상. 대가가 없는 걸 무상이라고 그래. 대가가 있으면 뭐라고? 유상. 그래서요, 출연 행위에는 뭐가 들어가요? 유상하고 무상이 출연에 포함된다. 이 말이 중요해. 다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 출연은 뭐다? 내 재산은 다운이고 상대방 재산은 업돼야지 출연이라고 그래. 나는 다운됐는데 상대방은 업되지 않거나 상대방은 업됐는데 나는 다운된 게 없어. 그럼 출연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비출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연에는 뭐가 들어간다? 유상하고 뭐하고? 무상. 유상과 무상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유상과 무상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주된 행위하고 종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요 돈이죠.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피담보 채권. 이 피담보 채권 은행 가서 돈 빌린 돈 있죠? 그것을 담보가 되는 대상,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대상, 객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종된 게 뭐냐?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종된 것이고 돈 빌린 것이 주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하면 어때요? 전세권은요, 전세금이요 주된 것이고요, 전세권이 종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종된 것 이렇게. 전세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전세금이 사용료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이 돈을 빌리고 저당 잡죠? 근데 돈을 다 갚어. 돈을 다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소멸해. 그러면 우리 보면 은행 가서 보면요, 할머니들 보면, 할아버지들 보면 싸우고 있어. 은행 그 창구 직원 대출기에서 돈 갚았는데 왜 저당권 말소 안 해주냐고. 그 사람이 저당권 말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돈을 딱 갚죠. 돈을 갚자마자 저당권은 무효가 돼버려. 그 자리에서 저당권 없어져 버려. 알겠죠? 그 자리에서 소멸돼 버려. 그러면 등기죠, 등기. 아직 저당권 등기 말소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등기부에는 그 등기는 말소가 안 돼도 그건 무효인 것이에요. 무효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 날 때 가서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여기가 청와대요. 청와대가 뭐죠? 청와대가 하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것은 주된 권리고 비서진이요 종된 권리예요. 이런 봐봐. 비서가 그만뒀어. 이거 조국 그만뒀죠? 그만둬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둬 안 둬? 안 두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가 되죠. 그럼 밑에 있는 장관들이나 비서진들 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된 권리, 종된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가 있어. 전세금을 먼저 주고 전세권을 하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는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 등기는 못 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돈 빌려준 게 있어야 저당을 잡는 거예요. 돈 빌려준 게 없으면 저당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저당권에 대해서 채권은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청권을 뭐라고 한다?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나머지를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5번 봐봐. 5번 안 한 게 있어. 5번. 5번에요. 4번하고 5번 안 했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4번, 5번 했어, 안 했어? 5번에 4번, 5번. 5번에 4번, 5번 안 했죠? 자, 4번 봐봐. 채무 면제. 건축 물고랭이. 아까 우리 했어.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 재산권의 양도. 알겠죠? 채권 양도, 채무 면제는 준 물고랭이고요. 서로 대가적 의미 아주 중요해. 대가성이 있으면 뭐라고 한다? 유상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출연행위. 그래서 출연행위, 대가적 의미가 있는 출연행위를 뭐라 한다? 유상. 대가성이 없는 것을 뭐라 한다? 무상.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 있죠? 나머지는? 자, 그 다음 장 봐. 페이지 몇 페이지 보냐면 여러분요, 거기 8번 보세요. 8번. 8번에요. 4번을 봐봐요. 5번은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다. OX. 틀렸죠?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출연행위는 뭐가 있어? 유상행위와 뭐가 있어? 무상행위가 있고요. 4번은요, 아직 안 했는데 줄거봐. 방식을 갖추지 않은 요식행위 줄거. 방식을 갖추지 않은 요식행위 줄거어요. 요식행위를 가로로 묶어.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되는데 써요. 거기다가 법률행위, 성립요건이에요. 성립요건. 성립요건이니까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고, 무효 틀렸어. X에. 불성립한다. 불성립 이렇게 써놔. 불성립.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불성립한다 이렇게 써놔.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자, 이제 어디를 보자면 9번 봐봐. 9번. 비출연행위 줄거봐. 비출연행위는 뭐예요?
일방은 재산이 다운이면 상대방은 업돼야지 뭐라 한다? 출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비출현이니까 다운인데 업되지 않거나 업됐는데 다운되지 않거나. 알겠죠? 그래서 이런 봐봐. 매매, 증여, 소유권 양도, 부담부 유정은 다 출현이죠. 4번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 옆에다 써. 옆에다가 뭘 쓰냐? 대리권 수여는 첫 번째 이것은 단독 행위로서 의사표시 써. 단독 행위로서 의사표시예요. 됐죠? 그래서 점 찍고 불요식 행위예요. 불요식이라는 것은 대리권을 수여를 할 때는 일정한 방식이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뭐다? 비출현 행위예요. 알겠죠? 비출현 세 가지.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 그러면 세 가지가 무조건 나와야 돼. 첫 번째 비출현, 불요식, 의사표시 이렇게. 비출현, 불요식, 의사표시 이렇게. 알겠죠? 나중에 이제 다 하니까. 자, 10번 봐봐요. 10번에 2번 봐봐. 10번이면 저당권 설정이죠. 저당권 설정 줄고 종된. 아까 우리 저당권은 종된이라고 그랬죠? 자, 또 거기 채권행위 줄고 채권행위를 써 피담보 채권이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이건 소비대차를 얘기하겠죠.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여기다 채권행위는. 그런데 아무튼 피담보 채권 이렇게 써. 그러면 저당권 아까 뭐라 했죠? 주된이다, 종된이다, 종된이다. 이렇게 종된. 자, 5번 봐봐. 5번 소유권 포기죠. 잘 봐봐. 이러면 소유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 포기는 출현이에요, 비출현이에요? 이게 중요해. 봐봐. 쓰레기 버렸죠? 소유권 포기가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요. 내 것은 재산이 다운이죠. 누군가의 재산이 업돼야 되잖아요. 업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비출현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 출현은 뭐예요? 누군가는 다운, 누군가는 뭐가 돼야 돼? 업돼야 되죠. 그런데 소유권을 포기하면요, 껌 씹다가 버렸어. 껌을 씹다가요, 쓰레기통에 보통 버리죠? 물론 껌을 씹다가요, 상대방 입속에 토스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상대방이 또 유상이 되긴 되겠네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뭐죠? 소유권을 포기할 때는 어디다 버려?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러니까요, 나는 재산이 다운인데요, 누군가가 업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권을 포기를 뭐다? 비출현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요, 법률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법률 사실을 지금부터 봐. 우리 이제 법률 사실은 뭐냐면, 용태가 있어요, 용태. 용태가 있고, 사건이 있어. 사건이 뭐예요, 사건? 사건. 사건이 뭐냐고. 사건. 사건이 뭐죠? 교통사고? 자, 봐. 사건이 뭐예요? 용태가 아닌 게 사건이지 뭐예요? 이렇게 용태가 아니고 사건이고, 사건은 뭐죠? 용태는 뭐예요? 사건이 아닌 게 용태죠.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다시.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용태가 뭐예요? 사건이 뭐예요? 자, 그럼 봐봐. 용태가 뭐예요? 용태가? 용태가요, 인간의 정신작용이에요. 작용, 용,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이 뭐예요? 선, 태양. 알죠? 아는 거 영어는 선밖에 없어가지고요. 태양이라는 것은 분류한다는 거예요. 분류. 우리 사람을 분류하죠. 뭐죠? 신생아, 영아, 유아, 뭐죠? 유치원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분류하죠. 이렇게. 그걸 뭐란다?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 인간의 정신작용, 말이 어렵죠? 정신작용이 뭐냐면, 우리가요, 생각한 법적인 사고, 법에 대한 산 생각, 그 법에 대한 생각을 분류해놨다, 이 말이죠. 그걸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뭐냐고? 용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건은 뭐예요? 다른 말로 사건은 뭐예요? 뭘 떨어? 정신작용이 아닌 거죠.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인간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걸 뭘 물어봐? 사건은 이 말이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18회 때. 인간의 정신작용에 응하지 않는. 알겠죠? 그럼 봐요.
올해 여러분 지금 밖에 저 뒤에 시계가 있죠. 전자시계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저 전자시계는요, 뭐죠? 코드를 뽑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오늘은요 첫날인데요, 민법이 공부가 되는 날이에요. 강의를 좀 오래 듣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코드를 뽑았어. 저 시계가 죽죠. 그래도 시간은 흘러간다, 흘러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간의 정신작용.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시간은 흘러가 안 흘러가? 그것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관계가 없는 것. 그걸 사건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사건은 뭐다?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 여기서 시간은 뭐가 있어요? 시간은 소멸시효, 취득시효. 이렇게. 시가 먼저 시간이죠.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잖아요. 돈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해.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래.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은요, 나하고 관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생가자, 출생하고 사망하는 것, 뭐 부당이득 이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용태는 뭐가 있다? 용태는 외부적 용태.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어. 외부적 용태.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가 있어. 이것도 뭐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말의 의미를 봐봐. 아까 용태가 뭐라고 그랬죠? 생각이 내부 안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선의하고 악의하고. 그럼 선의가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 선의는 모른다요. 악의는 뭐예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다. 오늘 강의 시간, 오늘 무슨 과목이에요? 공부가? 민법이에요? 이분은요, 악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알고 있는데 악이래. 근데 우리가 형법에서 악이 그러면요, 죽일 놈이잖아요? 근데 민법에서 악이는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이잖아요? 뭘 몰라? 그러면요, 그건 뭐라 한다? 그걸 선의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공부해도 잘 안 되나 봐. 무척 선의스러워. 알겠죠?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나쁜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민법 공부할 때는 선의스러워야 돼요? 악이어야 돼요? 악이어야 되죠. 악이. 뭐든지 알아야 되죠. 알겠죠? 그럼 민법에서는 되게 간단해. 민법은 우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민법에서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그럼 항상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책에도 갑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 선의, 그것을 알고 있는 경우 악의. 간단하죠. 그 다음에 봐봐. 용태가 생각이죠. 생각이 외부로 드러났다. 그걸 뭐라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행위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행위. 이 행위에는 뭐가 있어요? 적법행위가 있고요. 적법행위가 있고 위법행위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 위법행위는 어디서 했냐? 저기서 했어. 인간관계, 호의 동생에서 했어. 뭐가 있다? 첫 번째,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죠. 불이행이잖아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불법행위. 이 두 가지를 위법행위라고 해요. 그럼 적법행위가 뭐예요? 적법행위.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가 아닌 건 적법행위지 뭐예요? 적법행위가 뭐라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아닌 것은 민법에서 적법행위라고 한다니까요. 물론 적법행위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있으니까. 알겠죠? 내가 지금 표를 보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문제요. 선의하고 악의는 법률 사실이다. OX. 선의하고 악의는 법률 사실이다. OX. 왜 O예요? 왜 닭똥집이에요? O? 왜 O예요? 이 지금 우리 모든 걸 다 어디에 지금 해당하고 있어요? 법률 사실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초소는 알고 와야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양주시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법률 사실이 남양주시 이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허평동, 평내동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법률 사실이다. 우리 원래는 법률 사실이 뭐라고 했죠? 의사 표시가 법률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적법행위는 이게 이제 중요해. 이것이 두 개예요. 하나는요, 법률행위예요. 여러분, 법률행위가 법률 사실 아니에요. 여기요, 준법률행위예요. 그럼 준법률행위는 뭐예요? 준법률행위는 뭐예요? 준법률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가 아니죠. 아니니까 뭐다? 아니니까 그걸 뭐란다? 법률의 규정이다. 아까 우리 법률 요건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
법률 행위.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은 네 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 뭐가 있다? 불법 행위, 부당 이득, 사무 관리, 준 법률 행위. 그럼 여기 준 법률 행위가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이 준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요, 법률적 행위라고 그래. 그럼 법률적, 알겠죠? 법률적 행위 이렇게요. 알겠죠? 여기 법률 행위는 아니지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준 법률이란 말하고 법률적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의사표시.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뭐가 있다? 단독. 그 다음에 뭐? 계약. 그 다음에 뭐?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뭐를 합동행위라고 한다? 사단 법인. 오케이. 자, 단독행위는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5가지. 뭐가 있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상속 포기,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것은요, 8가지. 첫 번째 뭐가 있다? 면제, 그 다음에 뭐? 상계, 면제, 상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추인, 철회, 그 다음에 뭐? 취소, 그 다음에 해지, 그 다음에 뭐? 동의, 이렇게 8가지. 단독행위. 됐죠? 그럼 봐봐요. 시험에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 항상 이렇게 나와. 의사표시 아닌 거 뭘 물어요? 의사표시가 아닌 건 뭘 물어? 준 법령인을 묻는 거잖아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 왜요? 법령인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의 요소라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거 이렇게 또 나오고, 의사표시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뭘 물어요? 준 법률행위를 묻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준 법률행위는 뭐가 있냐? 이렇게 했어요. 표현행위가 있고요. 어렵죠. 사실행위가 있어요. 그럼 사실행위는 뭐예요? 사실행위가 뭐예요? 아니, 그냥 얘기하면 돼. 표현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사실행위는 뭐라 또 비표현에 대해서 비표현행위. 표현행위가 아니다. 아닐 비자 비표현행위. 그게 사실행위라니까요. 사실행위는 표현이 아닌 것. 알겠죠? 그럼 사실행위는 뭐가 있어? 사실은 순수 사실행위하고요, 혼합 사실행위야. 혼합 사실행위.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순수한 게 청국장이에요. 뭐라고? 순수한 게 청국장은 뭐로 만들어요? 메주로 만드는 게 청국장이에요. 그게 가장 순수해요. 알죠? 혼합 뭐죠? 혼합은 종합이란 말이죠. 종합. 우리가 선물을 할 때는 이것저것 싸가지고 선물해야 돼. 그걸 뭐 한다? 종합으로. 종합 선물 세트. 이런 마트 가면 종합 선물 세트 없어요, 요즘은요? 이 어디 가면 있을 거예요? 거기 뭐 과자 들었고 뭐 들었고 다 들어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선물은 뭐니 해도 뭐가 짱이다? 종합 선물 세트가 짱이다. 이해됐나요? 자, 순수한 게 뭐가 순수하다고? 청국장. 청국장을 뭐로 만든다고? 메주로 만든다, 메주. 그래서 매장물. 매장물이 뭐죠? 집이나 땅 속에 금괴가 발견된 거 있죠? 그걸 매장물이라고 그래. 매장물은 뭐죠? 발견하죠? 매장물 발견. 주소를 설정하죠? 그 다음에 가공이 뭐죠?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걸 가공이라고 그래. 가공. 그 다음에 유실물이죠. 유실물. 저도 어제 유실물이요. 작은 애하고요, PC방 갔다고요. 비 올 때 갔거든요. 나올 때 보니까 진짜 지하여가지고 비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왔더니 비가요, 조금 오니까요, 그냥 왔단 말이죠. 와가지고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따, 우리 우산 안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유실물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요, 우산. 알죠? 우산 넣고 오는 거 뭐다? 유실물이죠? 유실물이요.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 유실물. 읽어. 매주가 발명해. 매주가, 매주가, 여기요. 발명. 매주가 발명해. 매주가 발명한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뭐라고? 청국장이다. 다시, 매주가 발명. 뭐라고? 매주가 발명. 뭐라고? 매장물. 금괴 발견되는 거 매장물. 주소. 이런 주소죠, 주소. 그 다음에 가공 뭐죠? 이렇게 만드는 거, 가공. 그 다음에 발명. 이것을 순수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혼합은요, 혼합은 종합이죠, 종합. 사부한테 사부. 이러면 사부가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 사부라고 하죠?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종합 선물 세트로 해야 돼. 알겠죠?
사무관리. 아까 우리 했었죠.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부부의 동거. 무주물. 여러분 무주물은 뭐죠? 주인이 있어 없어? 주인이 없는 것은 먼저 때려잡는 자가 짱이죠. 그래서 선점이라. 선점. 유실물 습득. 물 습득. 여기 해봐. 물 이렇게 암기할 때.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데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두 문자 암기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민법이 이렇게 암기하는 게 몇 개 안 돼. 알겠죠? 10개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이것은 매장물, 매주가 발명, 사부선물 뭐라고? 혼합. 그 다음에 매주가 발명 뭐라고? 순수. 그 정도만 알아도 돼. 그 정도만 알아도 나중에 강의할 때 이 말이 그 말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 순수는 뭐가 순수하다? 매주가 발명. 그 다음에 혼합은 뭐다? 사부선물.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선점. 먼저 잡아야 돼. 물건의 인도, 유실물, 물건의 인도. 이렇게. 봐봐. 표현이란 말의 뜻은 이건 준범용이는 법에 나와 있죠. 법에 나와 있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입으로 상대방한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마치 여기 의사표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생각한 것을 결정해서 말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여기에 표현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표현이라고 그래. 그래도 둘 다 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죠. 둘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래서 표현행위하고 의사표시는 같이 준용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봐봐.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감정. 이런 감정이 뭐가 있죠? 감정은 용서가 있어요. 용서. 여러분 둘이 그러죠? 둘이 싸웠어. 둘이 싸웠는데요, 와가지고요, 얘기하죠. 내가 쟤하고 싸웠다고. 야, 걔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너 용서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용서는 당사자 외에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 중요하지 않고 이 두 가지요. 여기 통지는 뭐죠? 통지는 알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통지는요. 그러니까요, 어떠한 자기가요, 필요한 것을 알리는 것이고, 여기는요, 일단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에 나와. 시험에 나오니까 봐봐. 앞에가 무슨 말이 있다? 중요하지 않아. 아까 우리 취소, 해제, 면제할 때 앞에가 중요하지 않고 맨 끝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맨 끝에가요, 최고하고요, 최고,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은 그걸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령이라고 그래요. 맨 끝에가요, 통지하고요, 승인하고요, 승인하고 승낙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쓰면 이것을 준법령이라고 그랬지. 일단 문제를 풀보면서 설명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고 봐봐. 왜 그러냐면, 얘들 봐봐. 법률행위. 다음에 글자가 몇 단어예요? 2단어. 여기도 몇 개예요? 2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보면 2글자잖아요. 여기도 얘들도 보면 다 2글자잖아요.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것은 뭐다? 여기 있는 것은 준법령이다 이 말이죠. 법률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암기해요? 의사의 통지는 체거 이렇게 암기해 그냥. 어떤 학생이요? 저한테요, 이거 의체고로 암기하라 했더니 그것보다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암기한 게 좋대. 뭐 그렇게 하든지. 알겠죠?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의사 최고 거절,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암기하든지. 관념의 통지는요, 우리가 총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총이 뚫고 나가죠? 관통상 입었다 하죠. 관통상. 그러니까 관념의 통지는요, 뒤가 통지하고 승하고 승낙이라는 말을 쓰면 관통상을 입었다. 상인데요, 관통상이라고 읽고 승으로, 관통상이라고 말하고 승으로 읽으면 돼. 알겠죠? 더 이상 말이 없으니까. 뭘 입었다? 관통상을 입었다. 그런데 보다 관통승, 통지 승인 승낙, 통지 승인 승낙. 그럼 뭘 한다? 관념의 통지로서 뭐다? 준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다시 의체거, 의사는 최고로 거절해. 의체거 관통상, 이걸 뭘 한다? 준법률행위. 다시 의체거 관통상.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도 그래요. 나도 지금 뭘 가르치고 있지? 헷갈려. 알겠죠? 이것은 뭐냐면요, 일본에 있는 교수, 단도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표를 만든, 일본 사람들은 뭐 분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걸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요, 이게 전혀 쓸모없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원래 이것은 어디서 배워야 되냐? 민법을 다 배우고 여러분이 알아, 민법을.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모든 책에 이게 앞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좋은 게 또 공부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책 배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그때 그것이 바로 얘기했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그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몇 가지요? 8가지다. 뭐 쭉 한번 얘기하고 또 나가다 또 이게 하나 나와. 그러면 의체가 간통상할 때 그거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다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보니까 관계는 없는데 일단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준법령이를 물어봐. 준법령이 아닌 것은 의사표시를 묻는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것 없고 없는 것 계약 합동행 여기 전부 다를 법률행위라고 하잖아요. 의사표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준법령행위는 뭐다? 의체거 반통상을 알면 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해석하면 간단해.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디로 보냐면 7번 봐봐. 7번 7번에 아까 1번만 하고 안 했어. 1번은 계약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자, 2번 봐봐. 2번이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앞에 읽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승인이죠? 관념의 통지, 관통상이잖아요. 승인에다가 쓰고 관념의 통지 옆줄 긋고 준법률행위 이렇게 했어요? 어마무시 간단하죠? 이제부터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2번은 뭐요? 3번은 뭐요? 오케이 통지는 뭐요? 오케이 관념 통지 2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2번하고 똑같다고 해놓으면 되죠. 다 뭐죠? 쓰고 싶으면 다 써. 불안하면 쓰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쓰는 것만큼 기억이 정확한 건 없어. 써놓은 것만큼. 자, 3번은 이제 봐봐. 이건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봐.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하고 말이 달라요. 여기 대리권 수여는 아까 했었는데 뭐란다? 이것은 의사표시예요. 이건 의사표시. 이런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어. 대리권을 소유했다는 표시예요. 이때 표시는 알려준다, 알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통지라는 말이에요. 말은 표시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통지라는 말이라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관념의 통지다. 관념의 통지로서 뭐다? 준법률 행위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 표시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예전에는 한 15회가 되기 전에는 이게 시험이에요. 가장 많이 났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리권 수여 그러면 의사표시예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럼 이건 뭐예요? 관념의 통지에서 준 법률 행위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는 뭐예요? 의체가 의사의 통지 다른 말로 뭐예요? 의사의 통지 다른 말로 뭐예요? 준 법률 행위예요. 5번은 뭐라고? 맨 끝에가 뭐라고? 최고. 그러니까 앞을 읽으면 안 된다고. 뒤에가 맨 끝에가 뭐라고? 최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준 법률 행위라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다른 것은 여러분요 다 지금 봤죠? 다 봤으니까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 사실행위 봐봐. 12번. 자, 이제부터 법률 사실 봐봐요. 1번 준법률행위는 법이 행위 또는 행위 결과에 대해서 일정 효과를 부여한다. 법이 줄거 법이 맨 끝에 법률 효과를 부여 그렇게 그것을 뭐라고 한다? 맨 끝에 써 이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됐죠? 자, 2번 면제, 상계, 대리권 수여 나왔네. 동의는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있는이고 맞죠? 유언,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 설례병의 상대방 없는 맞죠? 자, 4번 악의 줄고 악의는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맨 끝에 선이 줄고 안다 모른다 이 두 가지는 다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
사람의 출생과 사망, 시간 이런 것은 다 뭐다? 맨 끝에 사건, 이렇게 사건이다 이렇게. 5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 여기까지는 정확하죠. 다시 법률행위는 뭐를?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 여기까지 정확해. 뭐가 틀려? 법률적. 여기 봐봐. 법률적. 그러면 이거 뭐다? 준법률행위. 법률의 규정을 얘기해. 법률적 행위 줄고 이퀄 준법률행위.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을 얘기해. 다시 법률적은 뭐라고? 준법률행위. 알죠? 법률적. 이렇게 얘기해. 정답 몇 번이다? 13번 한번 봐봐. 법적 성질이 법률행위 줄고 법률행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법률행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 법률행위를 뭘 물어봐?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써. 거기다가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거기 뭐가 나와 있어? 상계가 뭐요? 오케이. 여기 상계는 뭐요? 단독행위로서 어디에 속해? 법률행위네.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 여러분 저기 한번 봐봐. 저기 청약 봐봐. 청약은 뭐죠? 의사표시죠. 승낙은 뭐죠? 의사표시. 둘 다 의사표시죠. 둘 다 의사표시잖아요. 그런데 청약과 승낙은 뭐라고 한다? 법률사실이라고 그래. 이걸 알아야 돼. 청약도 의사표시고 승낙도 의사표시죠. 그런데 청약과 승낙은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사실이라고.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법률행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약과 승낙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지 법률행위가 돼. 그걸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다음에 3번은 뭐야? 맨 끝에가 뭐? 통지가 뭐요? 관념의 통지. 다른 말로 뭐? 준법률행위. 다른 말로 뭐? 법률의 규정. 이 말이잖아요. 지금 세트로 나와야죠. 통지는 뭐다? 관념의 통지. 준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불법행위는 뭐죠?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불법행위하고 4개. 시작. 법률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4가지를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5번 채무이행의 최고죠. 최고를 뭐라고 그래?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를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근데 여러분요, 채무이행의 청구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써. 이걸요, 채무 변제의 독촉이란 말은, 독촉이란 말이 최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에다 써. 최고에다 뭐라 쓴다? 이퀄 독촉. 이렇게. 혹시 시험에 독촉으로 나올 수 있어. 알겠죠? 독촉한단 말이 뭐죠? 너 빨리빨리 돈 갚아 이 말이죠? 빨리빨리 돈 갚아. 그걸 뭐라고 얘기해? 최고라고 얘기하거든요. 동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13번의 정답 몇 번이야? 1번. 14번. 또 법률행위가 아닌 거 또 나왔네. 1번이 맨 끝에 뭐라고 나왔어? 합의를 뭐라고 그래? 계약이지 뭐예요? 계약을 뭐라고 그래? 법률행위. 그거잖아요. 합의는 계약이고 계약은 법률행위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2번은 뭐요? 2번은 대리권. 아니, 이거 정답 아니네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랬죠? 아닌 것이니까 뭘 찾으라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 다른 말로 준법률행위를 찾으라. 알겠죠? 2번 대리권 수여. 아까 말했죠? 대리권 수여는 3대 원칙이 있어. 첫 번째 써.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점 찍고 비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점 찍고 불요식행위. 이렇게. 불요식행위. 비출연행위. 불요식행위. 자, 가공이 뭐야? 가가 뭐야?
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가. 매주가 발명, 매주가 할 때 가, 가공, 매주가. 순수사실행위, 어디에 속해? 준법률행위에 속하네. 준법률행위, 이것도 준법률행위. 알겠죠? 순수사실행위, 매주가 발명. 5번에 취소. 취소는 뭐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이걸 분류를 100번 하면 뭐 하겠어요? 분류를 100번 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15번. 15번은 또 뭐라 나왔죠? 의사표시가 아닌 것이라고 나왔네.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렇게 남아 있어요? 자, 의사표시가 아닌 건 뭐예요? 의사표시가 아닌 건 뭘 묻는 거다? 준법률행위를 묻는다. 준법률행위는 이 말이죠. 1번 유언이네. 유언은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네. 자, 2번은 맨 끝에가 뭐예요? 취소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네. 단독행위. 아, 여기 나왔네. 5번에 4번에 뭐라고 나왔다? 독촉이 뭐라고 그랬어? 이퀄 최고. 독촉은 이퀄 최고. 최고는 뭐다? 봐봐. 너 항상 순서 들어봐. 최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 다른 말로 뭐? 준법률행위. 뭐? 법률의 규정. 다시. 최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 그 다음 뭐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자, 4번은 뭐죠? 4번은 맨 끝에 뭐라고 나왔어? 청약이죠. 청약은 뭐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이지만 뭐는 아니다? 법률행위는 아니고 뭐에 속한다? 법률사실에 속한다. 청약은 뭐다? 의사표시인데 법률사실이야. 알겠죠? 아까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법률행위가 아닌 것. 청약은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뭐다? 법률사실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어디가 중요해? 해제는 뭐다?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자, 6번 관념의 통지가 아닌 거. 그럼 봐봐, 관념의 통지가 아닌 거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의사. 여기 두 개가 비교되잖아요 지금. 관념이 아니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다 줄을 긋고서 통지하고 통동그라미, 승 나갈 때 승인 나갈 때 승동그라미 관통상이다. 관통상. 알겠죠? 관통상. 그럼 뭘 묻는 거예요? 의사의 통지, 의체거. 의사는 최고로 거절하지 않는다. 최고로 거절. 최고 거절 찾으면 되죠. 최고 거절. 알겠죠? 있어 없어? 몇 번? 그러니까 그놈이 정답이네. 알겠죠? 거절이잖아요. 의사의 통지. 1번은 맨 끝에 뭐? 통지. 2번은 통지하고 승 나가고. 3번은 통지. 4번은 통지. 인생 끝났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네. 아시겠죠? 자, 7번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이죠. 임대차 계약 줄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 줄고. 그러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요건. 요건 동그라미 이퀄. 요건에서 이퀄 원인 행위. 이렇게 원인. 요건은 뭐다? 원인 행위이죠. 이렇게. 여기 나왔잖아.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 줄고. 알지 못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 선의는 뭐다? 법률사실. 이렇게. 선의하고 악의는 다 어디에 속해? 법률사실. 자, 그 다음에 3번 시간은 뭐다? 시간 줄고. 정신작용. 그러면 용태죠. 용태에 의한다 의하지 않는다? 의하지 않는 거기까지 줄고.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이퀄 사건이죠. 사건. 그러면 사건도 뭐에 속한다? 법률사실. 용태와 사건은 어디에 속해? 법률사실. 이렇게. 자, 4번에 뭐가 중요해? 4번에 쭉 읽어봐. 무슨 말이 중요해? 앞에 읽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몰라. 읽다 보면 나도 몰라. 나도 앞에가 무슨 말인지. 뒤에가 무슨 말이 있어? 최고는 뭐라고 그래? 의사의 통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준법률행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법률의 규정. 한 세트라니까. 최고는 의사의 통지, 의체거.
준 법률행위, 그다음에 법률의 규정 이렇게. 재밌는 말은 5번이죠. 민법 제552조 줄궜어요? 민법 제552조에 따라서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적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적권을 소멸한 요건은 줄고 당사자의 의사의 근거 줄궜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민법 552조가 무슨 말이에요? 민법 제552조가 무슨 말이냐고 동포 여러분. 거기다가 민법이 뭐예요? 법률이죠. 552조가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민법 제552조란 말은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 끝에 문제가 정답이 뭐라 나왔어? 의사에 근거한다. 그러면 안 되죠. 법률에 근거한다 그래야지. 알겠죠? 그러면 의사에 근거한다 그러면 뭐라고 나와야 돼? 의사 표시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다시. 이거 고개를 흔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자, 민법 552조란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강의를 100번 들어도 필요 없다는 걸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강의를 듣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문제를 풀어야 책의 내용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않고 강의를 들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어떤 학생들 보면 누가 질문하면 대답은 엄청 잘해. 시험 보면 꼭 가르쳐주는 사람보다 점수가 적게 나와.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답은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왜? 상대방이 어차피 모르니까. 그런데요, 정답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아는 것하고 정확하게 아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안 알아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것은 뭐다? 어디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 보면 민법 552조는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의사에 근거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어려운 말이에요. 자, 8번 봐봐. 준 법률행위인 것은, 이건 뭘 물어봐?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법률행위가 몇 개 있겠어? 4개 있겠네. 법률행위가 4개 있겠네. 여기서는 4개 있겠네. 알겠죠? 그럼 1번에 뭐가 중요해? 2번은? 3번은? 4번은? 5번은? 그래서 여기서 법률행위 아닌 거 뭐가 있어? 최고네. 최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의체거. 의사의 최고 거절.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한다. 의체거.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뭐다? 준 법률행위. 다른 말로 뭐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나머지는 다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8가지. 시작. 면제, 상계, 추인, 철회, 취소, 해제, 해지, 도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든 문제 핵심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이 표를 강의해가지고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문제로 구성되는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강의 노트 보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알죠? 표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표를 볼 때 무조건 막 암기하지 말고, 알겠죠? 아, 이 말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 1, 2, 3, 4, 5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최고는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간념의 준 법령이 법률의 규정이니까 뭐가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의체거 관통상, 의체거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 관통상, 이것은 뭐다? 준 법률 행위이다. 아시겠죠? 다시 뭐라고? 의체거 관통상, 뭐다? 준 법률 행위. 뭐가 가장 순수해? 매, 주, 가, 발명. 순수 사실행위죠? 선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 부,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 종합, 혼합으로. 혼합 사실행위. 이것은 뭐다? 사실행위로서 어디에 속해? 준 법률 행위. 알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잠깐요, 쉬었다가요,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